이번 시간은 11장 데이터 전처리 중에서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렬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숫자의 경우에는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뭐 큰 수에서 작은 수 아니면 작은 수에서 큰 수의 기준에 따라서 다시 배열하는 과정이고요. 문자 같은 경우도 뭐 알파벳 순, 뭐 가나다 순으로 우리가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를 할 때 정렬도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제 벡터의 정렬을 어떻게 하는지, 그 중에서도 숫자의 정렬은 어떻게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이것도 실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1, 7, 6, 8, 4, 2, 3이라는 값을 v1에다 저장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v1을 실행해 보면 값이 그냥 어떤 기준에 없이 아무렇게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작은 수에서 큰 수로 1, 2, 3, 4, 1, 2, 3, 4 아니죠. 1, 2, 3, 4, 6, 7, 8 이런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다시 재배열하고 싶다 할 때는 sort라는 함수를 씁니다. sort라는 함수를 쓰고 그 안에다가 정렬하고자 하는 벡터를 넣어주면 결과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작은 수에서 큰 수,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v1에 할당을 해주면 이제 v1의 결과가 저장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오름차순이 아니고 이제 내림차순, 즉 큰 수에서 작은 수 순으로 배열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sort 함수를 똑같이 써주고 그 안에 매개 변수를 decreas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림차순으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true 혹은 t 약자 이렇게 t를 적어주면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sort 함수를 써서 우리가 벡터를 정렬할 수 있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숫자가 아니어도 문자열도 똑같이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sort 함수를 쓰고 뭐 내림차순, 오름차순도 우리가 봤던 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매개 변수를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차이는 단지 여기 들어가는 자료가 숫자였냐 문자열이었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일하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정렬해서 이제 sort 함수랑 order 함수가 있는데 order 함수는 이제 뭐냐? sort 함수는 값을 이제 배열해서 그 값을 돌려주잖아요. order 함수는 배열을 한다, 값에 따라서 배열을 한 다음에 그 값을 이렇게 반환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값이 갖고 있는 인덱스를 반환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뒤에 예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name에 지금 이렇게 4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제 올더 하면 이제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강제구 이게 제일 먼저 나오겠죠? 요 앞으로 갈 거고 그 다음 가나다라 했을 때 여기 정대일 요게 지읒 전에 여기 시옷이 있죠? 신현석 요게 두 번째로 갈 겁니다. 값이 세 번째가 정대일이 여기로 갈 거고 홍길동이 이제 마지막으로 갈 겁니다. 솔트의 경우는 그래서 여기 보면 강제구에라는 이제 값을 전달해 주는데 올더는 이 값이 아니라 이 값이 갖고 있는 인덱스 그 두 번째였죠. 2번을 2라는 숫자를 이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값이 갖고 있는 인덱스의 값 2, 3, 1, 4를 이제 리턴을 해주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트는 값 자체를, 오더는 값이 아니고 그 값이 갖고 있던 인덱스를 반환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덱스를 우리가 반환을 해주잖아요. 오더 함수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덱스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idx라는 이제 변수를 만들어서 요 반환해준 인덱스를 저장을 하고 그 name이라는 아까 그 값에 요걸 넣어주면 sort한 거랑 동일한 효과가 납니다. 인덱스를 통해서 값을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결국 그게 sort니까. 그래서 강재구, 신현석, 정대일, 홍길동 이렇게 정렬이 똑같이 됩니다. 요거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order 함수를 보면은 name이라는 값에 지금 이렇게 4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order를 하면 뭐죠? 값이 전달된 게 아니고 인덱스가 전달됐죠. 강제구는 이제 2였는데 인덱스가 그게 강제구가 제일 앞으로 가면서 강제구가 갖고 있던 인덱스 2가 반환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뭐 내림차 순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decreasing 똑같이 매개 변수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order를 통해서 이제 리턴 받은 그 인덱스 값을 저장해서 이제 name이라는 그 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인덱스를 다시 넣어줘서 실행을 해보면 sorting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벡터가 아니고 이제 확장을 해서 매트릭스와 데이터 프레임 같은 2차원 자료 구조에서도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어떤 특정 열의 값을 기준으로 그 정렬을 한 다음에 그 인덱스를 찾은 다음에 그 인덱스를 가지고 다시 행해 주어서 재배열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 셋을 가지고 보면 이제 order라는 함수를 지금 써서 이제 정렬을 할 건데 어떤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냐면 setFile length라는 이 열의 값을 가지고 정렬을 합니다. 여기 매개 변수가 decreasing이 없으니까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되겠죠.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그래서 요 order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인덱스를 이제 반환받으면 작은 값부터 큰 값의 인덱스를 전달받아서 아이리스의 이제 행의 위치에 다시 넣어주면 그 행의 순서가 정렬이 되면서 이제 자료가 표현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건 보시는 게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이제 보면은 이제 setFile length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 여기 인덱스 값이 반환된 겁니다. 이 의미는 14가 제일 먼저 나온 거는 14번째 값이 이제 정렬을 했을 때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값의 인덱스다 라는 의미고요. 이 인덱스를 다시 아이리스의 행 부분에 넣어주면 지금 요 인덱스 순서대로 14번째 행이 제일 먼저 표현되고 그 다음 9번째 행이 두 번째로 표현되고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 14번째 행이 제일 먼저 왔죠.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올려볼게요. 여기 아까 14번째가 제일 먼저 왔는데 여기 실제로 정렬을 해보니까 14번째 행이 제일 먼저 왔고 그 다음 9의 인덱스였던 값이 이제 두 번째 행으로 왔죠. 이렇게 이제 setFile length를 기준으로 우리가 작은 값부터 큰 값 순으로 여기 보면 setFile length의 값이 점점 커지죠. 잘 정렬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름차순이 아니고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order 안에 decreasing to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이거를 실행한다고 어디 저장된 건 아니죠. 값이 그냥 한번 출력만 한 거지. 그래서 저장을 하고 싶을 때는 이 할당 연산자를 써서 새로운 변수에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실행을 해보면
세팔 랭스라는 그 컬럼의 값에 따라서 정렬된 결과가 iris.new라는 데이터에 저장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 작업을 또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정렬을 할 때 오더 함수를 쓸 때 꼭 하나의 값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페시스라는 컬럼을 1차적으로 기준 삼아서 정렬을 하고 두 번째로는 페탈 랭스를 하겠다 하면 이렇게 덧붙여서 계속 써주면 됩니다.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2개의 컬럼을 기준으로 이제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실행해보면 일단은 스페시스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V에서 이제 A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됐고요. 이제 이게 같을 때는 두 번째 기준이 페탈 랭스입니다. 페탈 랭스가 이것도 큰 값에서 6.9에서 점점 작아지죠. 이렇게 기준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 걸음 수고하셨습니다.